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라예요. 오늘의 어휘 수업에서 또 만나게 되어 정말 반갑네요. 지난 수업 대화 부분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나요? 우리 오늘 시간에는 계속해서 과학과 미래에 대한 내용을 공부할 건데요. 과학은 우리 사회 발전을 추진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도움이 많이 된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의학을 예로 들고 싶은데요.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치료 목적으로 약을 복용하죠? 그리고 여러 가지 치료 수단들을 통하여 건강을 다시 되찾죠? 참 신기하지 않아요? 의학 기술이 그리 발달하지 않던 옛날에는 질병으로 인하여 젊은 나이에 돌아가신 분들이 많았대요. 그런데 지금은 웬만한 질병은 다 의학 기술을 통하여 치료가 가능하죠? 오늘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해 볼까요? 먼저 오늘의 어휘를 보겠습니다. 아라 선생님이 먼저 한번 읽을 건데요. 여러분들은 선생님이 읽을 때 잘 들으면서 오늘의 학습 내용은 어떤 것일까 잘 생각해 보세요. 과학, 의학, 유전공학, 염색체, 유전자, 조작, 수명, 연장, 실험, 신약, 개발, 형질, 질병, 복지, 윤리적, 인공적, 실현되다, 제약회사, 기울이다, 최소화시키다. 자, 그러면 이런 어휘들은 문장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볼까요? 과학, 科学的意思. 과학의 발전이 신속히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에서 신속히, 迅速的的意思. 那这句话的中文意思是说科学在迅速发展. 의학, 医学的意思. 이번 발명은 의학계에 큰 기여를 하였다. 这次的发明给医学界做了很大的贡献. 의학加上계就变成了의학계, 医学界的意思. 유전공학, 遗传学的意思. 동생은 유전공학을 전공하고 있다. 염색체, 染色体的意思. 염색체 변이가 생기다. 여기에서 염색체 변이, 染色体变异的意思. 다음 보겠습니다. 유전자, 遗传因子的意思. 성격은 유전자와 관계된다. 여기에서 관계되다, 有关系的意思. 다음 보겠습니다. 조작, 操作, 操纵的意思. 조작 순서, 操作顺序. 수명, 寿命的意思. 수명을 연장하다. 연장, 延长的意思. 기한 연장. 실험, 实验的意思. 인체 실험을 강행하다. 여기에서 강행하다, 强行的意思. 强行人体实验的意思. 신약, 新药的意思. 신약을 제조하기에 힘쓰다. 努力制作新药的意思. 여기에서 에 힘쓰다, 努力做某事的意思.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개발, 开发的意思. 능력 개발. 형질, 形态和性质的意思. 쌍둥이라 그런지 형질이 비슷했다. 여기에서 쌍둥이, 双胞胎的意思. 可能是因为双胞胎，他们的样子和气质都很相似。질병, 疾病的意思. 질병 예방을 더욱더 강화해야 한다. 여기에서 강화하다, 强化的意思. 要更加强化疾病预防. 복지, 福祉的意思. 인류의 복지를 기초로 하다. 여기에서 을을 기초로 하다. 以什么为基础的意思. 以人类福祉为基础. 윤리적, 伦理的的意思. 윤리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다. 从伦理的观点来看. 관점으로 바라보다.
从某种观点来看的意思。 계속해서 다음 보겠습니다. 인공적, 人工的的意思. 인공적으로 비를 내리게 하다, 做人工降雨的意思. 여기에서 개하다, 让什么做某事的意思. 실현되다, 实现的意思. 꿈이 실현되다, 제약회사, 制药厂的意思. 제약회사에서 신약을 개발하다, 在制药厂开发新药. 기울이다, 倾注,灌注的意思. 관심을 기울이다, 倾注关心, 也就是关注的意思. 최소화시키다, 使最小化的意思. 피해를 최소화시키다, 使损失最小化. 자, 어휘들을 다 이해하셨나요? 이제 어휘들을 문장 속에 한번 넣어볼까요? 다음 표현을 익히고 빈칸에 알맞은 말을 골라 쓰십시오. 빈자리에 어휘 쓰기 연습 문제를 할 때에는 우선 표 안에 있는 어휘들을 잘 읽어봐야겠죠? 다 같이 표를 한번 보세요. 유전공학, 염색체, 유전자, 조작, 복제, 장기이식, 수명 연장, 동물 실험, 신약 개발, 부작용 이렇게 있네요. 방금 전에 이 어휘들의 의미를 다 파악했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죠? 네, 이 어휘들을 제자리에 한번 써줄래요? 다 쓰셨나요? 헷갈리는 부분이 좀 있죠?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볼게요. 인간은 모두 23쌍 46개의 염색체를 갖고 있다. 염색체 속에 존재하는 유전자에 의해 어버이에게서 자손에게로 어떤 형질이 유전된다. 여기에서 염색체 속에 존재하는 이라고 썼기 때문에 유전자라고 쓰셔야 돼요. 문제가 있는 유전자를 조작하여 질병을 고칠 수도 있다. 여기에서 질병을 고치다 라고 했죠? 그래서 유전자를 조작하여 라고 쓰시면 돼요. 이렇게 유전공학은 유전학적 방법으로 인류의 복지를 증진시킨다. 여기에서 유전학적 방법으로 라고 했기 때문에 유전공학은 라고 쓰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에에 의해 表示后句的行为是因前面的某种事实而引起，或以某种事实为根据。 예문 보겠습니다. 투표에 의해 의원이 선출되었다. 这句话的中文意思是说根据投票选出了议员。 다음 예문 보겠습니다. 법칙에 의해 판결을 내렸다. 根据法规下了判决。 복지를 증진시키다, 增进福祉的意思。 그럼 이 문장에서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我们来看一下这段话的中文大意。人类共有23对46个染色体，根据染色体中存在的遗传因子，从父母到子孙遗传某种形质。我们也可以操纵有问题的遗传因子治疗疾病。像这样，遗传学用遗传学的方法增进人类的福祉。 여러분들도 다 이렇게 이해하셨죠? 계속해서 두 번째 보겠습니다. 세상에 태어나 늙고 병들어 죽는 것, 즉 생로병사가 인간의 운명이다. 유전공학의 발달로 인간은 동물 복제에 성공하였고 이를 인간에게 적용시키는 것은 기술적으로는 별 어려움이 없으나 윤리적인 문제가 남아있다.
여기에서 보시면 유전공학의 발달로라고 했죠? 유전공학의 발달은 유전자로 하는 어떤 기술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동물 복제라고 쓰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볼게요. 복제 기술을 이용하여 장기를 인공적으로 생산해 낼 수 있고 장기 이식도 가능하다. 복제 기술은 장기를 생산해 낼 수도 있고 또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장기 이식이겠죠? 그래서 장기 이식 쓰시면 됩니다. 네, 또 계속해서 볼게요. 더 오래 살고자 하는 수명 연장의 욕구, 나아가 영원히 살고자 하는 인간의 꿈이 실현될지도 모른다. 여기 보시면 더 오래 살고자 하다라고 썼기 때문에 수명 연장이라고 쓰시면 돼요. 자, 이 단락에서 보시면 병들다, 生病的意思, 생로병사, 生老病死的意思, 욕구, 欲望, 需求的意思. 여기에서 고자 한번 보겠습니다. 表示某种行为的目的或者画者的打算, 意图或希望. 예문 보겠습니다. 이 도리를 증명하고자 이곳에 왔습니다. 为了证明这个道理来到了这里. 두 번째 예문 보겠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아래와 같은 관점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在此论文里想提出以下观点. 다음 예문 볼게요. 노벨상을 수상하고자 열심히 연구를 해왔다. 为了获得诺贝尔奖努力做了研究. 그러면 이 문장에서는 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我们来一起看一下它的中文大意. 出生、衰老、病死及生老病死是人类的命运。由于遗传学的发展，人类在动物克隆方面取得了成功。虽然把它应用于人类身上，在技术上没有什么困难，但留下了伦理的问题。利用克隆技术不但可以人工生产出器官，器官移植也会变得可能，说不定可以满足想要活得更长久这样的寿命延长需求，进而想要永远活下去的人类梦想说不定也会实现。 이제 이 문장 다 이해하셨죠? 다음 세 번째 보겠습니다. 질병 치료를 위해 많은 제약회사가 신약 개발에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기에서 보시면 질병 치료를 위해 제약회사가 무엇을 할까요? 신약 개발을 하죠? 그래서 신약 개발이라고 쓰시면 돼요. 계속해서 볼게요. 신약 개발에서 중요한 것은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는 것이다. 신약 개발에서 무엇을 최소화시킬까요? 부작용이죠. 그래서 부작용을 라고 쓰시면 됩니다. 인간을 대상으로 직접 실험을 할 수 없으므로 대부분의 경우 동물 실험을 한다. 여기에서 인간을 대상으로 직접 실험을 할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인간과 비슷한 동물 실험을 하는 거죠. 이 문장에서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다, 倾注,投入时间和努力的意思. 을을 대상으로, 이 什么为对象的意思. 또 계속해서 볼게요. 음으로, 表示理由或根据. 예문 보겠습니다. 그는 성적이 우수함으로 학생 대표로 뽑혔다. 他成绩优秀,所以被选为学生代表. 그는 정직한 사람이므로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다. 因为他是个正直的人,所以受到许多人的尊敬. 그러면 이 문장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같이 한번 볼게요. 为治疗疾病,很多制药厂在新药开发上投入时间和努力。新药开发中重要的是把副作用最小化。因为不能把人类作为实验的对象，所以大部分情况下做动物实验。 뜻은 이해하셨나요? 그리고 과학과 미래라는 주제가 너무 재미있지 않아요? 그 중에서 가장 궁금하고 신기한 건 바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맞춤형 아이를 낳는 거예요. 지금 제 주변에도 엄마 아빠가 되어가는 친구들이 많은데 만약 이런 기술이 생겨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그러면 연습 문제 2번 한번 봐보세요.
맞춤형 아이가 가능하다면 여러분의 이세가 어떻게 태어났으면 좋겠습니까? 인간 복제가 허용된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여기에서 이세, 下一代的意思, 허용되다, 被允许的意思. 여러분 눈을 감고 조용히 사고해 보세요. 여러분 다 생각하셨나요? 저는 이렇게 썼어요. 유전공학의 관점에서 보면 아이는 부모의 유전자를 물려받기 때문에 만약 맞춤형 아이가 가능하다면 제 아이는 부모님의 장점을 최대한 빼닮았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저처럼 도전을 좋아하는 성격이었으면 좋겠고 그림 그리기나 운동세포 이런 것들도 저를 닮았으면 좋겠네요. 염색체도 인공적으로 조절하여 쌍둥이나 삼둥이로 태어나면 더 완벽하고요. 여기서 물려받다, 继承的意思. 빼닮다, 酷似. 삼둥이, 三胞胎的意思. 여러분들도 저처럼 맞춤형 아이를 한번 상상해서 써보세요. 그리고 2번 같이 볼게요. 인간 복제가 허용된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저는 이렇게 썼어요. 만약 인간 복제가 허용된다면 이 세상에는 수많은 아인슈타인과 세종대왕과 같은 유명인들이 존재할 거예요. 이들은 같은 생각과 같은 외모로 세상을 살아가겠지요. 또 각 분야의 유명 인사들의 발명이 그 당시 각광을 받은 것처럼 더 훌륭한 발명들이 주목을 받을 수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나와 똑같은 사람이 존재해 나중에는 후대 번식도 필요 없는 일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각광을 받다, 受人瞩目的意思. 후대 번식, 繁衍后代的意思. 자, 저는 이 문제를 생각할 때 약간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면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인간 복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생각들을 한번 써보세요. 자, 오늘의 어휘 수업에서는 의학기술과 연관된 어휘들을 많이 공부했죠? 수업이 끝난 뒤에도 여러분들은 이 어휘들을 이용하여 문장을 만들거나 대화를 만들어서 꼭 많이 연습을 해봐야 돼요. 아셨죠? 자, 그러면 오늘의 재미있는 어휘 수업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 열심히 하시고 다음 수업에 또 만나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